보도된 바에 따라서 6월 4일 날 홍준표 후보가 미국에서 돌아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후에 자유한국당 대권 도전, 당권 도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홍준표 후보가 돌아와서 자유한국당 당권을 차지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은 당권을 차지하지 말고 절치부심해서 실력을 키워서 다음 대권을 도전하는 것이 옳은가? 두 가지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참 결론을 선뜻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윤찬중 대표가 윤칼세 TV의 윤찬중 대표가 홍준표 후보는 돌아와도 당권을 차지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칼럼을 썼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대선에서 패배한 요인을 분석하고 그 요인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다음 대선을 준비해서 도전을 해야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당권에 도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폈습니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그러한 이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예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예로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대권에서 떨어진 후에 은퇴 선언을 하고 혼자서 혹은 측근들과 함께 절치부심하면서 다음 대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짜내고 실력을 키우고 공부를 해서 드디어 이번에 대권에 도전해서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부정선거 의혹이 어떻게 이제 결말이 날지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도 문재인 현 대통령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자유한국당 당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유한국당 당권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같이 신진 세대가 혜성같이 등장해서 당권을 잡으면 된다는 거죠. 당권을 잡으면.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국민들 눈에 신선감을 불러일으키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지지를 받고 희망을 걸게 되고 그래서 당도 살고 홍준표 후보는 이제 그 당권 싸움, 세력 다툼 여기에서 벗어나서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고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또 책을 읽고 연구하고 실력을 키워가지고 5년 후에 대권에 도전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저도 여기에 아주 100% 공감합니다.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 이상 더 좋은 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한국당에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신진 세대가 등장할 수 있느냐? 그게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어려울 것 같다. 그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요. 친박과 비박의 힘이 지금 엇비슷해져가지고요. 서로 당권을 잡으려고 친박은 친박대로 당권을 잡으려고 하고 비박은 비박대로 당권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마크롱 같은 신진 세대가 등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친박이 당권을 잡거나 비박이 당권을 잡거나 둘 중 하나는 당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유한국당 희망이 없어.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야. 대선에 패해가지고 저 꼴이 됐는데도 지 밥그릇만 차지해? 응? 새로운 인물 없구만. 인물이 오죽 없어서 저런 사람을 당 대표로 삼았어? 아이고, 나 이제 자유한국당 마음 접었어. 이런 사람들이 또 나올 거죠.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 응? 많이 나와가지고 이번 대선에 패배했는데. 지금 패배한 후에 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0% 이하로 뚝 떨어졌다고 하는데. 응? 민주당은 50%가 넘었는데
그 제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10% 이하인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응? 얼마나 국민들이 실망을 했으면 이렇게 들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응? 이런데 또 구시대 인물을 갖다 세워가지고 뭘 해보겠다고요? 그럼 당을 망쳐먹고 다음 총선을 망치겠다는 거고, 뭐 다음 대선도 다 망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도 뭐 이제 망치겠다는, 자기들 그냥, 당권만 차지하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선 나라 꼴이 안 되고, 당 꼴도 안 되고, 우파 꼴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홍준표, 그래도 개파에게 속하지 않고 지금까지 뭐 이명박 파라고 그래도 뭐 이명박 파에게 휘둘린 이런 그런 인물이 아니니까 개파에 속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특공대 정신으로 뚫고 나와서 여기까지 온 홍준표 후보가 당권을 잡아서 구시대 이 이미지를 털어버리면은 그나마 자유한국당도 살고 홍준표 후보도 살고 우파도 살고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이건 차선입니다. 차선. 최선은 윤창중 대표가 말한 대로 마크롱 같은 새 인물을 내세워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친박과 비박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제 만약 우리 인물을 내세우면 안 되니까 개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 신선한 젊은 사람을 하나 내세우자. 마크롱 같은 사람, 이런 저돌적인 사람, 확실한 우파 사상을 가진 사람 하나 내세우자. 그 둘이 합의해가지고 내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자유한국당도 살고 우파도 살고 홍준표 후보도 살고 다 삽니다. 이번 경선 때, 자유한국당 경선 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게 볼 때요, 친박도 자기 기득권 안 내려놓으려고 그럴 것 같고, 비박도 자기 기득권 안 내려놓으려고 그럴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 4.13 총선 때 한번 된통 당했고, 그때 친박들이 비박을 완전히 다 싹을 잘르려고 달려들었고, 비박은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당이야 망하든지, 나라에 망하든지, 그냥, 옥새 들고 나르샤를 했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친박은 친박대로, 비박이 당권을 잡으면 안 돼, 그렇고, 비박은 비박대로, 친박이 당권을 잡으면 안 돼, 그럴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서로 당권을 잡으려고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서로 당권을 잡으려고 하면 제3의 인물, 신선한 마크롱 같은 인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이 신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홍준표 후보가 나서는 수밖에 없죠.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제 차선이죠, 차선. 차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홍준표 후보가 여기에 이제 나가서 당권에 도전 성공해서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자기 충전할 기회가 그만큼 없어지고 당을 추스려야 되는 일, 또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 일, 여기에 매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실력을 키우는 일을 게을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음 대선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대선에. 실력이 없네. 실력이. 미천이 다 지난번과 똑같이 대선을 치른다? 그럼 국민들은 에이 지난번에 한 소리 또 하는구만. 당장 그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권을 잡더라도 다음 총선 때까지만 당권을 잡아서 어느 정도 당을 딱 궤도에 올려놓고 홍준표 후보가 뒤로 딱 물러나고 신진 세대를 세워가지고 어차피 후계자를 키워야 되니까 그동안 후계자 안 키웠잖아요. 이해창 씨 후계자 안 키워가지고 망해. 그 다음에 이명박 씨 후계자 안 키워 망해. 할 수 없이 박근혜 등장한 거 아니에요. 박근혜 똑같이 후계자 안 키워가지고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 홍준표도 후계자를 안 키운다. 자기가 계속 당권 가지고 끝까지 간다.
그거 위험한 일이죠.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잖아요. 하죠. 뭐 홍준표 한 사람 외에는 뭐 인물이 없어. 그 좀 불안해. 대통령 되면 뭐 사람이 없는데 누굴 쓸 거야. 이렇게 나와. 그럼 표를 안 주는데.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당권에 도전에 성공해서 당대표가 되면은 가장 먼저 후계자를 키우는 일들. 후계자보다도 인물을 키워야 되는 거죠. 여기저기 인물을 키워야 돼. 치고 올라오더라도 설령 자기가 그 후계자에게 이제 밀려나더라도 나라를 위하면 인물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잘 될지 잘 되기만 하면 당권 도전해서 당을 추스리고 인물을 키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서고 또 자기가 나서다 실패하면 그 인물이 자기가 키운 인물이 되건 그럼 보수 우파가 잡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살신성인을 할 그런 자세가 홍준표 후보에게 되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라기는 윤창중 대표가 바라는 대로 마크롱 같은 새 인물이 여기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되어서 당을 완전히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홍준표 후보는 뒤로 물러서서 다음 대권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대로 당권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마크롱 같은 신진 세대가 등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친박이 당권을 잡거나 비박이 당권을 잡거나 둘 중 하나는 당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유한국당 희망이 없어.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야. 대선에 패해가지고 저 꼴이 됐는데도 지 밥그릇만 차지해? 응? 새로운 인물 없구만. 인물이 오죽 없어서 저런 사람을 당 대표로 삼았어? 아이고, 나 이제 자유한국당 마음 접었어. 이런 사람들이 또 나올 거죠.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 응? 많이 나와가지고 이번 대선에 패배했는데. 지금 패배한 후에 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뭐 10% 이하로 뚝 떨어졌다고 하는데. 응? 보도된 바에 따라서 6월 4일 날 홍준표 후보가 미국에서 돌아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후에 자유한국당 대권 도전, 당권 도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홍준표 후보가 돌아와서 자유한국당 당권을 차지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은 당권을 차지하지 말고 절치부심해서 실력을 키워서 다음 대권을 도전하는 것이 옳은가? 두 가지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참 결론을 선뜻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윤창중 대표가 윤칼세 TV의 윤창중 대표가 홍준표 후보는 돌아와도 당권을 차지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칼럼을 썼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대선에서 패배한 요인을 분석하고 그 요인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다음 대선을 준비해서 도전을 해야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당권에 도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폈습니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이렇게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그러한 이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예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예로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대권에서 떨어진 후에 은퇴 선언을 하고 혼자서 혹은 측근들과 함께 절치부심하면서 다음권 싸움, 뭐 세력 다툼 여기에서 벗어나서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고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또 책을 읽고 연구하고 실력을 키워가지고 5년 후에 대권에 도전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저도 여기에 아주 100% 공감합니다.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 이상 더 좋은 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한국당에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신진 세대가 등장할 수 있느냐? 그게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어려울 것 같은. 그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요. 친박과 비박의 힘이 지금 엇비슷해져가지고요. 서로 당권을 잡으려고, 친박은 친박대로 당권을 잡으려고 하고, 비박은 대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짜내고 실력을 키우고 공부를 해서 드디어 이번에 대권에 도전해서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뭐 이번에 부정선거 의혹이 어떻게 이제 결말이 날지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도 문재인 현 대통령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자유한국당 당권은 어떻게 되느냐? 자유한국당 당권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같이 신진 세대가 혜성같이 등장해서 당권을 잡으면 된다는 거죠. 당권을 잡으면.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국민들 눈에 신선감을 불러일으키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지지를 받고 희망을 걸게 되고, 그래서 당도 살고 홍준표 후보는 이제 그